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신뢰 보호 원칙 1번. 국민이 자, 종전의 법률 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자, 합리적인 신뢰 이 동그라미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법적 지위를 형성하여 온 경우 자, 끊어 주시고. 경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국민이 행정청의 어떤 반복된 어떤 행위를 보고 아,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아, 라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거지요. 오케이. 그런 경우에 국가 등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의한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적 안정성은 뭐예요?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위하여 권리 의무에 관련된 법규, 제도의 개폐, 개정이나 폐지에 있어서 자, 끊어주시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은 뭐예요? 보호해라. 말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판례는 선행 조치를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한정하고 있다. 예, 공적인 견해 표명이면 공적인 기관에서, 오케이, 믿을 만한 기관에서 아,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견해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견해를 믿고 우리가 뭔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공무원도 그냥 공무원도 아니야. 무슨 뭐 한 청장님쯤 되는 사람이 경찰청장님이 막 또는 경찰청 차장쯤 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 공적으로. 그럼 어때? 우리 국민들은 믿어 안 믿어요? 믿어요. 오케이? 그럼 그걸 믿고 내가 뭔가를 하겠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떨어졌다? 야, 그거 아니었어 하고 엎어버리면 어때? 신뢰가 깨지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믿을 만한 가치 있는 공적인 견해냐라는 거지요. 아니, 단순히 그냥 일반 공무원이 민원접수실에 있는 사람이 민원접수실에 있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냥 대충 일반적인 어디 연결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 그냥 이건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러지. 그 사람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오케이? 단순히 민원 받는 사람이 살짝 그거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했다고 해서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견해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걸 내가 믿고 했는데 나중에 엎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는 보호해줄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봅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한정하고 있다.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행 조치가 뭐예요? 행정청이 뭔가 견해 표명을 먼저 한 거지요. 먼저 그런 게 있어야 내가 믿는 거지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어야 된다.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닌 거는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행정청의 선행 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견해 표명일 필요는 없으며 처분청 소속의 보조기관이 행한 조치도 선행 조치에 해당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결론은 뭐예요? 보조기관이 말을 했는데 그것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봐주겠다 안 봐주겠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보조기관이 뭔지 뭐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 꼭 권한이 있는, 꼭 처분을 할 만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해야지만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그때 우리 손해배상 할 때처럼 외관상 봤을 때 이게 정말로 그 정도로 보인다라고 하면 국민들 보호 입장에서는 어떻다?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겠다는 건 이 사람을 보호해주겠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문장 해석 능력이 조금씩 뭔가 눈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까? 예, 그러면 아마 헌법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리고 3번. 선행 조치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는 명시적 의사 표시뿐만 아니라 자, 끊어주시고 뭔가 딱 결론이 딱 보이죠, 이제. 묵시적인 의사 표시도 선행에 믿을 만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결론은 뭐냐? 야, 이거 커피 마실래?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은 안 했어. 먹겠다는 거야, 먹겠다는 거야. 먹겠다고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우리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것도 잠깐 생각난 건데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아이예요, 아이.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것도 좀 구별하십시오. 뭐, 괜찮아. 말도 안 하고 계속 따라오다가 결국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 오케이? 책임을 안 져요. 하여튼 그래서 이 행정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명확하게 답을 꼭 받는 게 확실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 저도 이제 일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뭐 할 때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상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 말 안 했다고 그러면 저 무조건 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뭐 헛소리해? 자, 어쨌든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4번. 여러분 또 여기 판례를 또 읽을 때 중요한 게 묵시적 의사표시 표현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묵시적인 거 다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 경우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고 4번.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민원팀장 밑줄. 아까 제가 말했죠. 민원팀장이네, 민원. 민원 어때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총무과 민원팀장이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국외 영주권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국외. 영주권이 뭐예요? 그 나라의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한. 됐습니까? 영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영주권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미국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쪽 나라 미국 국민이면 영주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미국 시민이니까 살면 되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런 느낌까지 딱 정리가 돼야 돼. 이런 말을 읽으면서 거침없이. 오케이. 그래서 국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상담에 응하여, 자 끊어주시고, 응하여 법령의 내용을 숙지 못한 채, 법령의 내용을 숙지 못한 채, 자 이것도 끊어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상황. 민원봉사 차원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경우, 그러니까 잘 알았다, 잘 몰랐다? 잘 모르면서 그런 정도로 영주권까지 있으니까 군대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장이 날라왔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이거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입니다.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 끊어주시고, 알면서도. 여기서 알면서도란 말은 행정청이 알면서도입니다. 맨 앞에다가 적을까요? 행정청이라고 딱 적어 놓으세요. 요 들어가는 말이 뭐다? 생략된 말이 행정청이 4년 동안, 무려 4년 동안 면허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세금을 부과했다, 안 했다? 4년 동안 세금을 안 때린 거예요, 행정청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세금 안 때리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죠. 신뢰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결론은 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세금을 이제 갑자기 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갑자기 4년 동안 안 때리다가 갑자기 세금 때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딱 읽으면 뭐다, 이제 사건이 싹 그려져야 돼. 오케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왜 그러면 세금을 안 때렸냐? 이유가 있어요. 수출학대라는 이유로 공익상이 필요해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자 끊어주시고, 왜? 세금을 붙이면 물건값이 비싸져요, 싸져요? 비싸지겠죠. 그러면 수출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수출 경쟁력을 심어주려고 세금을 안 때린 거였었어요. 수출 잘해라 니네. 그러다가 갑자기 때린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비과세는 세금을 안 붙이는 거죠. 비과세라는 선행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믿을 만한 선행 조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을 만하다마는 신뢰할 만한, 즉 보호해 줄 만한, 그렇죠. 신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상대방의 추상적 지리에 대한, 추상적 지리. 진짜 여러분 카페에 질문할 때 제발 어디에서 봤습니다. 출처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적지 말고 그대로 사진 찍든가 똑같이 질문하셔야 돼. 자꾸 뭔가 축약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안 되십니다. 그대로 질문하셔야 돼. 그리고
그냥 문장을 하나 떡 적어놓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나도 네가 뭘 몰라 하는지 잘 몰라요. 이 문장 중에서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이걸 찝어줘야지. 오케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답변도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긁어드립니다. 오케이. 어쨌든 추상적 지리, 뭔가 딱 느낌이 딱 오죠, 이거는. 오케이. 추상적 지리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은, 자, 끊어주시고. 질문을 추상적으로 대충 하니까 답변도 어떻게 했다? 대충 일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그런 표명이 아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딱 나오지요, 결론이? 오케이. 자, 특히 그 의사표시가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응하다. 납세 의무자, 국민이 이런 거 세금 내나요? 뭐 대충 물어봤겠지.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원칙적인 적용을 이거는 부정한다. 예. 이때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회신. 이거는 뭐다?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뭐 물어본 거지요? 이런 거는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리고 8번.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의 공포만으로는, 자, 끊어주시고. 이제 재량준칙 나왔다. 재량준칙. 재량준칙이 뭐라고요? 행정청 내부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뭘 할 때? 재량 처분을 할 때. 재량 처분을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례 기억나시죠? 영업 정지 처분을 할 때, 그렇죠? 또는 뭐 영업 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영업 정지 처분도 제재 처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재 처분. 제재 처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체적인 기준. 그래서 재량준칙은 어쨌든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이에요. 오케이. 법규성이 없어요. 재량준칙 직접적인 자체로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근데 언제 소송이 된다? 간접적으로. 무엇을 매개로? 평등의 원칙. 그리고 자기구속. 그렇죠? 아니, 얘한테도 그랬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해줘야지. 평등하게. 그리고 네가 늘 그렇게 해왔다라면 네 스스로 행위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신뢰가 쌓이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걸 매개로 해서, 그런 걸 이유로 해서,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법규성이 인정될 때도 있다. 요렇게 여러분 지금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이론으로, 논리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연습하고 있죠? 공부할 때 혼자 딱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됐고. 그래서 재량준칙의 공포만은, 재량준칙 공표. 이 재량준칙의 공표는 국민들에게 공포합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합니까? 내부적으로 하죠. 문서든 구두로든 형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내부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거는 신청인이, 여기서 신청인은 뭐예요? 상대방이겠지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걸 뭐 일반인들이랑 뭔 상관이야? 이 소리예요. 자, 됐고. 9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자, 위헌결정 동그라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동그라미 딱 해놓으세요. 결론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요. 어떤 그 법적인 해석에 대한 어떤 견해 표명일 뿐, 국민들이 개인에 대하여 어떤 구체적으로 신뢰를 갖게 하는 그런 견해 표명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떤 판례일 뿐이지 그거 자체로 다 결정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결정에 관하여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가 헌재 판결을 믿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없다. 됐죠? 왠지 위헌 결정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걸 믿고 내가 뭘 했다? 이거 보호 안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받으시고 별표 해두세요. 별표. 자, 그리고 10번.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자 끊어주시고 여기서 답이 뭐냐면 또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거에서 이제 막히는 거거든. 답이란 말은 말 그대로 생산 녹지로 답이라는 말은 뭐예요? 논밭으로 사용하는 토지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건물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농사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걸 짓는 거는 괜찮은데 생산 농사와 관련이 없는 건 지으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에 다 형질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이런 토지는 농사를 해야 되는 토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막 그냥 건물 다 지을 수 있다면 논밭이 나만 돌겠습니까? 그리고 산림이 나만 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런 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자 봅시다.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종교회관은 농사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자 끊어주시고 됐습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원래 여기가 농지인데 그러니까 농지 답이에요. 답인 토지. 그러니까 농지에 농지. 답이란 말에다가 농지라고 그냥 적어놓으세요. 농지. 답인 토지 이 말은 농지다 이거예요. 농지. 농지인데 이 농지에 우리가 종교회관 건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뭐예요? 거기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담당 공무원이니까 전문가지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허용된다고 한 거예요. 그럼 허용이 된다는 말은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은 토지의 형질을 바꿔주겠다라는 의사표시도 포함이 된 거지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거기가 농지인지 아닌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전문가는 알겠지. 알았으니까 된다고 했겠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뭐 한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지금 거래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니까 뭐래? 거기 농지야 안 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땅을 내가 샀겠어 안 샀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땅을 안 샀지 쓰봐. 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상황이 쫙 그려집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러면 땅을 다시 팔려고 하면 상대방이 또 땅을 다시 사주겠습니까? 땅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이미 딱 답 나왔죠? 그래서 허용된다 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 형질 변경 신청 한 거죠. 그랬더니 불허가가 떨어진 거야. 형질이 안 바꿔준다고. 형질이 바뀌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농지인 걸 알았던 거 아닙니까? 알았다 하더라도 물어봤는데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바꿔주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믿었겠지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그럼 어때요? 형질 지금 바꿔줘야 돼 이제 이거는. 오케이. 자 어때요? 이제 사례를 자꾸 이렇게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내려오셔서 11-1 원고가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인 일정 토지 위에 여기도 이제 농림지역이네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자 끊어주시고 끊어주는 게 피고가 누굴까요 그러면? 항상 자 여기 그렇죠. 행정처. 얘가 뭐예요? 원고. 얘가 뭐예요? 피고. 항상 이게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 문장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후 자 끊어주시고 결론은 뭐예요? 너 사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케이. 자 왠지 아까 위에 저기 종교회관 건립하는 거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으로 가죠. 근데 비슷한 느낌인데 그는 결론이 다릅니다. 끝까지 갈게요. 원고가 농림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오케이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자 끊어주시고 그럼 여기도 뭐예요? 폐기물 처리
업을 하려면 거기 공장 지으려면 그 용도가 변경돼야 돼, 안 돼야 돼? 변경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사안인데 여기는 좀 사안이 다른 게 얘는 그렇다고 그 땅을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대여라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대여라고. 오케이. 근데 거기 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 이런 조건 하고 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하여. 이건 사업 계획일 뿐이야. 계획에 의하여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서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는 땅까지 계약해서 사버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야. 사업할 수 있나요? 오케이. 요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 아래 11-2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적정 통보는 그래 너 이런 조건이면 사업할 수 있어. 당연히 적정 통보할 때 그렇게 했죠. 형질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 절차도 알려줬을 겁니다. 이렇다라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내가 신청하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쭉 해서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적정한 이게 이제 판례들이 여러 판례들이 있는데 다 적정 통보 중에 적정 통보 안에는 거기 맨 마지막 11까지 한 번에 적정 통보 중에란 말은 적정 통보 안에 이런 뜻입니다. 적정 통보 안에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 이건 안 들어가 있다? 이거는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 견해 표명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왜 했냐면 유사한 판례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맥락은 똑같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약간씩 다 다르죠. 자, 여기 이제 넘어가셔서 12번 귀책 사유란 사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으면 알았거나 중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자, 여기 귀책 사유 동그라미 하시고 귀책 사유가 뭐예요? 책임이 있는 사유인데 그 책임이 있는 사유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귀책 사유는요. 행정청의 귀책 사유를 말할까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말할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란 말은 얘가 믿었잖아요. 신뢰를. 이 신뢰를 믿는 거에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자 있는 신뢰는 우리가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없죠. 자, 저 보세요. 이거예요. 얘가 애초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때 이미 얘는 알고 있었어. 야! 내가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저라고 합시다. 나 0.1 이상 나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면허가 취소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지 처분이 온 거야. 야, 이게 공무원들 이 새끼들 일 똑바로 안 하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좋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소송 건 거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판사 입장에서. 야, 너 경찰학 선생이라며. 이거 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죠. 그러면 너는 인마 이거 떨어질 거라고 알고 있었네. 애초부터. 예. 뭐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어때요? 상황이 쌉 정리됩니까? 오케이. 귀책 사유. 그래서 적으세요. 여기서 귀책 사유는 뭐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말합니다. 앞에다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란 사기. 상대방이 애초에 행정청에다 뭘 신청할 때 사기를 쳤다거나 부정행위에 의해서 뭔가 얘가 했다거나 또는 행정청의 견해 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지가 잘못해가지고 잘 몰랐어. 이런 건 지가 책임져야지. 이런 거는까지는 우리가 보호해줄 만한 가치가 없다. 됐죠? 자, 그리고 13번입니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수익적 처분하면 드는 게 어떤 처분을 말합니까? 그렇죠. 영업을 허가해주는 처분. 상대방에게
수익이 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오케이. 자, 수익 처분의 하자가 영업 허가를 해줬는데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해줬는데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자, 보세요. 나한테 영업 허가를 해줬어.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익적 처분을 받았죠? 근데 나는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다? 나 사실 아까 그거 실수했는데 그거 점수에 반영이 안 됐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원래 면허 못 받는 건데 면허 받았네? 근데 나중에 야 그거 잘못됐어 라고 취소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신뢰 보호 해주나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 말이 똑같은 내용이죠.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그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자, 이걸 가로 딱 묶으세요.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있었단 말은 처분을 할 때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익을 해줄 때. 근데 당사자가 사실 은폐를 했어. 알고도.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뭐예요? 애초에 신청할 때부터 이 새끼가 사기쳤다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당사자는, 여기서 당사자는 상대방을 말합니다.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 내가 허가 받은 것 자체가 이건 좀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취소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끊어주시고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여기서 그 자신은 누구예요? 상대방. 지금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대방. 그 상대방이 그 처분에 관한 신뢰 이익을 원용한단 말은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주장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의 신뢰를 보여주세요. 주장하면 안 되지. 오케이. 없음은 물론, 자, 끊어주시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행정청이 이 사람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아닌지 따져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어차피 따져봐도 이 새끼 잘못이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14번입니다.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 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자, 끊어주시고. 공무원이 지금 사기친 거예요. 공무원이. 그래서 공무원의 허위 확인 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공무원이 사기를 쳤는데 국민이 당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모르고 믿었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케이. 당연히 위법한 처분들이 대부분.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번. 신뢰 보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신뢰 보호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이죠. 공익은 공익이고 양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한다.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16-1 임용 결격자. 자, 이것도 보시고. 임용 결격자. 자, 우리 경찰 공무원 임용 결격사 10가지 쫙 있죠. 대한민국 국적 가지지 아니한 자, 복수 국적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렇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 이상 상을 선고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리고 성범죄 100만 원 이상 3년, 그렇죠? 횡령 뭐 이런 것들은 300만 원 이상 몇 년? 2년. 뭐 이런 거 쭉 나오지요? 뭐 미성년자한테 뭐 성범죄 줬다. 이건 무조건 안 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안 돼. 그리고 파면이나 해임 처분 받은 사람 몇 년 지나도 무조건 안 돼. 됐죠? 이런 게 쭉 나와야 된다고. 이거 버벅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빨리 안 나온다. 열심히 해요. 지금도 혹시나 또 뭐 진도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갑니까? 이거 뭐 진도 걱정하지 말고 앞에 거 했던 거 안 까먹는 거 공부하세요. 앞에 거 했던 거 안 까먹고 공부한다면 진도가 좀 늦게 끝나도 끝났을 때 어때요? 하나도 안 까먹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진도 끝나면 뭐해? 다 까먹었는데. 자꾸 핵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그 빡대가리 같은 공부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 뭐냐? 임용 결격자. 자, 줘보시고. 임용 결격자가 애초부터 임용이 안 됐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또 실수해가지고 범죄 경력조회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얘가 그냥 합격 처분이 돼버렸네. 근데 나중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봤을 때는? 무조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지켜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공익이 더 크다. 왜? 그런 사람을 공무원 시키면 돼, 안 돼요? 안 돼.
나는 공익이 더 명분이 더 있다 아이가.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공무원 임용 결격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행위는 애초부터 무효입니다. 이거는 무효. 예, 무효 동그라미. 이거는 너무도 중대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 이 경우 임용 결격자는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됐죠? 뭐 계속 아래 읽어볼게요. 연습 차원에서 자, 국가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 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 행위가 당초부터 당연 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오케이.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취소권은 무슨 취소권을 말할까요? 임용 취소하는 권한. 임용을 취소하는 권한은 시효로 소멸하는 게 아니다. 왜? 무효니까. 무효는 시효가 적용이 안 돼요. 제소 기간도 적용. 무효는 그냥 지구가 쪼개져도 이건 무효야. 요런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6-3도 마찬가지죠. 임용 당시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해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즉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임용 행위는 단연 무효로 봐야 된다. 됐죠? 예,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표현이. 자, 그리고 17번. 위반 17번하고 이제 18번은 두 개를 연결해서 보시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어요. 취소를 당했는데요. 위반 행위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3년 지나서.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신뢰를 지켜줘라. 이것이고 18번은요. 1년 10개월. 1년 10개월 지나서 취소한 거. 요거는 적법한 처분이다. 괜찮다. 신뢰 안 지켜줘도 된다. 간단하게 둘이 비교해 놓으세요. 물론 구체적인 사안이 좀 다르긴 한데 1년 10개월 같은 경우는요. 운송사업면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택시,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 규정을 잘 알아요.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는 것도 예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뢰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좀 들어간 거예요. 기간도 짧긴 하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3년은 보호해주고 1년 10개월 지난 거는 보호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고 19번입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자, 쳐보시고 절대평가가 뭔지 알죠? 절대평가는 뭡니까? 절대적인 점수만 맞으면 합격.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을 60점만 맞으면 합격한다. 그럼 60점 맞으면 돼. 그러면 응시자가 전부 다 합격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인원 제한이 아닌 거죠. 인원 제한하는 거는 뭐예요? 상대평가입니다. 점수랑 상관없이 요 등수 안에만 들면 되는 거. 이 비율 안에만 들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시험을 절대평가로 하는 거하고 상대평가로 하는 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유예기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는 게 좋죠. 오케이. 그래서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분, 이거 괄호 묶으세요.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요 부분이 뭐다? 무효다. 아시겠습니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꾼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바꿀 수 있지 필요하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절대평가를 했더니 애들이 너무 빡대가리야. 공부도 잘 못하는데 막 60점만 넘으면 합격시켜주니까 안 되겠어. 상대평가 해야 되겠다. 요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즉시 시행한 부분이 어떻다? 요거는 무효다.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0번 폐기물. 요거 아까 11번 판례하고 똑같은 겁니다. 폐기물 처리요. 요게 저기 갔어야 되는데 아까 이미 또 복습. 적정 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 신청을 이거는 이제 아까 비교하세요. 똑같은 게 아니라 비교. 자, 여기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딱 나왔어요. 사전에 적정한 통보를 받고 뭐 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동그라미.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허가 요건을 다 갖췄어 지금. 막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허가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얘는 어떤 거냐면 아까 걔네들은 아까 11번 판례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아직 토지 형질 변경도 통과했다 못 통과했다? 못 통과한 거예요. 그 전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얘는 지금 다 했어. 사실은 다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두 번째 줄에 자, 청소업자. 여러분 폐기물 처리하는 게 청소업자들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분리수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폐기물 아닙니까? 수거해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업자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미 폐기물 처리 사업하는 이 청소업자들이 너무 많다. 너까지 허가해주면 이거는 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립한다. 이런 이유로 허가를 안 해준 거야. 너무 억울하지. 물론 이 이유도 납득 못할 바 아닌 이유긴 한데 아까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실내 보호 원칙을 위법한 처분이다. 업자가 난립한다고 해서 업자가 난립한단 말은 이제 여기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건데 업자가 많다고 해서 뭐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끼칩니까? 오히려 업자가 많으면 경쟁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다운될 수도 있죠. 처리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찰 공무원도 학원들이 몇 개 더 생겨야 되는데 경쟁이 돼야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는 거야. 또 대형 학원에 딱 가게 되면 제가 가게 되면 저까지 가게 되면 자, 요거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11번 판례와는 결론이 다르다. 왜? 상황이 다르다. 오케이. 자, 그리고 21번.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아까 했었죠. 요 판례입니다. 사무착오로 그렇죠. 위반자에 대해서 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끊어주시고 위반자의 주소지가 관할 지방청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시도경찰청장인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 취소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거고요. 정지 처분은 경찰서장이 하는 겁니다. 경찰서장이 처음에 정지 처분했는데 나중에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제 보고를 다 합니다. 이런 정지 처분했다고. 근데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했어.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무슨 처분한 거다? 취소 처분한 거예요. 자, 이 경우일 때에는 어떻다?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22번입니다. 과세관청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을 잘못 알고 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 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자, 끊어주시고 여기는 아까 4년 동안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안 때린 그거하고는 사안이 다릅니다. 알고도 안 때린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저기 잘못 알고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중간에 과세관청이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아가지고 조사해서 다시 경정하여 새로 고쳐가지고 당연히 세금 다시 때릴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다시 때릴 수 있죠. 이거는 얘한테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원래 얘는 그 세금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애예요. 근데 처음에 때린 세금 처분이 공무원이 좀 실수를 한 거예요. 뭔가 빠뜨린 거예요. 이거는 정정해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22-2번도 똑같은 같은 맥락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복 가보고 쭉에서 과세 처분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기재 한번 더 필까요? 자, 기지개. 자, 신뢰 원칙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평등의 원칙하고 자기구속, 부당결부 금지 원칙까지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